18세기 제국주의. 서구열강은 그들만의 시선으로 비유럽 사회를 탐구하기 위한 학문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오리엔탈리즘이라 부르는데요.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뜻하는 단어 오리엔탈과 주의를 뜻하는 이즘의 합성어로 동양을 연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열강의 시선에서만 형성된 학문이었기에 전세계 80%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동양이라는 한 가지 단어로 규정하는 것, 발전, 미개와 같은 대립구조로 동양을 설명해 제국주의 논리를 보조하는 것 등의 오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국주의의 선두였던 영국은 인도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프랑스는 이집트 침공, 알제리 점령을 성공하기 위해 오리엔탈리즘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확산시킵니다. 오리엔탈리즘은 19세기를 거쳐 20세기까지 유럽 사회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것은 당시 유럽의 회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초상화가 앵그르의 위대한 오달리스크라는 작품입니다. 19세기 많이 사용되었던 그림 소재인 오달리스크를 다룬 그림으로, 오달리스크는 술탄의 시중을 들던 궁정의 후궁이나 노예를 말합니다. 사람만 보면 아랍인인지 백인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으나 손, 발, 배경의 장신구들을 활용해 이곳이 동양이며 그녀는 오달리스크임을 암시하게 합니다. 오달리스크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나체 또는 헐벗은 여성이 누운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관능적인 포즈를 취하며 즉각적으로 남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느낌을 주게 표현합니다. 오달리스크화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여성의 관능성이나 음란성을 부각하며 아랍 여성을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게 그려내는 하나의 소재였습니다. 이 작품은 앵그르의 또 다른 작품인 터키탕입니다. 그림을 보면 욕탕 안에는 수많은 나체의 여성들이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악기를 연주하는 여인, 춤을 추는 여인, 노래를 부르는 여인부터 교태를 부리는 여인, 술을 마시는 여인, 가벼운 동성애에 빠져있는 여인들까지 등장합니다. 또한 프레임을 원으로 구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훔쳐보는 듯한 느낌을 주어 관능성, 음란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튀르키예의 목욕탕을 여성들이 몸을 치장하면서 나체의 모습으로 여러 행동들을 일삼는 타락의 공간으로 그려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투르크 아랍 여성들의 실제 모습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앵그르 또한 투르크나 아랍 지역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견문기를 읽고서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이처럼 여성상을 관능적으로 표현한 것은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동양 여성의 이미지를 일반화하며 음란하고 타락한 동양인들의 사회 모습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화가 앙리 르뇨의 그라나다에서 무어왕의 재판 없는 처형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면 갈색 피부의 무어왕이 담담하게 피를 닦고 있으며 그 앞에는 목이 잘린 주검과 흐른 피가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잔인하고 비이성적인 이슬람 지도자 무어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폭력성을 전달했으며 사실성을 매우 부각해 강렬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동양 지도자와 동양 남성의 야만성과 잔인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동양의 지도자는 비이성적으로 벌을 내리는 반면 유럽 사회는 이성적이고 정당하다는 인상을 각인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장 레옹 제롬의 노예시장이라는 그림입니다. 작품에서 여성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아랍 남성들에게 신체 검사를 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뒤에는 그러한 노예를 구매하려는 남성들의 모습과 자신의 차례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여성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랍 남성들에 대한 반감을 주며 가녀린 여성을 희롱하는 오리엔트인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당시 서양인들도 노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었고 노예의 주인 대다수는 서양인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들이 얼마나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장 레옹 제롬의 뱀을 부리는 소년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가운데에 보이는 소년은 나체의 모습으로 뱀을 두르며 묘기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 맞은편에 투르크 군인들이 벽에 기대거나 누워서 이를 관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생소한 오리엔트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 신비함을 주지만
벽에 기대어 할 일이 없는 듯 묘기를 구경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은 게으르고 나태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어린 소년을 나체로 묘사하여 그들이 어린 소년에게 갖는 성적인 욕망도 은은하게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은 그림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국주의와 함께 시작한 오리엔탈리즘, 제국주의 시대가 끝난 지금은 어떠할까요? 제국주의 시대는 종료되었지만 오리엔탈리즘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저서 오리엔탈리즘에서 무분별한 매스미디어의 영상 제작이 오리엔탈리즘을 재확산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고가 있는데요. 이 광고는 이탈리아 유명 패션 브랜드 돌체앤 가바나의 한 광고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서양인들은 포크로 파스타를 먹고 있는 반면 동양인들은 모두 턱받이를 하고 손으로 파스타를 집어먹게 연출된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동양인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동양 사람들은 모두 손으로 밥을 먹는다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이 광고에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매스미디어의 사례로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파르타인의 용맹함을 그려낸 영화 300인데요. 스파르타인들과 대립하는 페르시아인들을 흑인이나 괴물과 같이 표현하고 페르시아의 왕인 크세르크세스의 모습을 상당히 왜곡시켜 흉악무도하고 거칠고 잔인한 야만인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페르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노예제도를 금하고 국가사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했던 억압, 폭정, 야만과는 전혀 다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리엔탈리즘적 요소가 들어있는 작품들이 수시로 만들어지고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양의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동양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사태 이후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노골화되고 혐오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고는 둘째치고 차별이 더 많아지진 않을까